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의 활용 기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지능형 로봇의 활용 확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로봇 활용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일본의 로봇 산업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활용 기회.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 업무 보조, 안전사고 예방에 지능형 로봇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행사장, 전시장, 박람회 등 다양한 고객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행사 및 내부 및 주변 시설 안내, 날씨, 교통 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등 부가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원통형 소셜 로봇은 회의, 세미나 등 내외부 일정 관리, 자료 검색 등 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음악 감상, 퀴즈 풀이, 게임 등 리플레시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능형 산업 로봇은 위험 작업 공간, 야간 작업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는 단독 또는 사람과 협업하는 형태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보유한 서비스 제공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로봇 트레이닝을 통해 회사 특화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제품 매뉴얼, 고객 의견 등을 활용한 번역기 트레이닝을 통해 자체 번역 엔진을 구축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내부 역량을 활용하여 지능형 로봇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서비스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분야 및 센서, 배터리, 모터 등 하드웨어 분야의 기회도 모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학습 콘텐츠,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유통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한 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기술을 적용한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센서, 배터리, 관절을 움직이는 전동 모터, 와이어 등 로봇 부품 분야 진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판단,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이방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의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룰 때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협업 경험과 노하우 축적을 통한 미래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 현장, 사무 공간 등 업무 환경별 인간과 로봇의 조화로운 일하기 방식의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 확산. 일상생활, 공항, 전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형 로봇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성을 인식하여 음악, 자료 검색, 일정 관리, 기기 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용 소셜 로봇은 가정, 사무실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죠. 아마존의 에코는 컨슈머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스에 따르면 2014년 출시 이래 2년간 510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1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 주문, 현대 제네시스 차량 제어 등이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음성 제어 기술을 다른 앱이나 서비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렉사 스킬 키트를 공개했으며 1억 달러 수준의 알렉사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5년 5월 에코와 유사한 원통형 음성인식 스피커 구글 홈을 공개했으며 핵심 기능인 홈 오토메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연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2011년 업계 최초로 아이폰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를 선보였으나 소프트웨어 폐쇄 정책으로 시장을 넓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16년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시리와 연동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공개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4년 코타나를 발표하였습니다. 코타나는 이메일, 주소록, 달력, 웹 검색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기반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삼성은 2016년 10월 시리 개발자들이 만든 비브랩스를 인수하고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했으며 홈 오토메이션으로 확장할 전망입니다. SKT는 2016년 9월에 누구를 출시했으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홈과 연동한 조명, TV 등 가전기기 제어, 음악 추천 등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2014년 6월 출시했습니다. 페퍼는 키 120cm, 몸무게 29kg으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한 감성 대화가 가능하며 인공지능으로 IBM 왓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매점, 대리점, 전시장,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82개 초중학교, 28개 비영리 단체에 페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한편 로봇 강국이라는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페퍼를 수입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로봇 지능형 분야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사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감정을 인식하는 로봇 페퍼가 한국에 온다. 페퍼는 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한 휴머노이드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LG U+, 롯데백화점, 이마트, 우리은행, 교보문고, 길병원 등 6개 기업은 주요 매장에서 1년간 페퍼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CJ도 2개월간 CGV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페퍼를 시범 도입한다. 공개 이후 페퍼는 지금껏 일본에서만 1만 대가 넘게 팔렸고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차세대 월드스타로 떠올랐다. 페퍼는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 일본 혼다의 아시모 등에 비해 기술적으로 뛰어난 로봇은 아니다. 그런데도 인기인 이유는 서비스 로봇으로 상용화돼서다. 이족보잉처럼 소비자 접근성이 높지 않은 고급 성능보다는 서비스 측면에만 집중한 게 주요했다. 사람의 표정 등으로 감정을 읽어내 맞춤형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원리는 클라우드 방식의 인공지능 기존 로봇들처럼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 외부 인터넷 서버와 통신하면서 AI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국내 도입은 소프트뱅크가 한국에서 페퍼를 써보면서 성능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할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기업들은 페퍼를 시범 운영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도입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과거 로봇 시장은 제조용 로봇이 주도했지만 ICT 발달로 이젠 그 주인공이 페퍼처럼 기업 소비자 간 거래에서 유용한 서비스 로봇이 될 전망이다. 국제로봇연맹은 2015년 9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2025년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강국이라는 한국의 기업들이 국산 대신 일본산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이 휴머노이드에 강한 탓도 있지만 한국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뒤처져서다. 2015년 기준 세계 로봇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38%, 한국은 15%에 불과했다. 그에 한국은 중국에 이어 규모 면에서 세계 2위의 로봇 출하 국가였다. 그런데도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1.7배로 더 많았다. 주로 일본산을 수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의원은 급변한 산업 환경에서 문제는 단순 기술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ICT에 얼마나 소비자 중심적인 서비스 요소를 접목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시대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로봇이 하나의 사례이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국제공항은 2014년부터 로봇을 활용, 작년부터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호세 공항은 공항 게이트 근처에서 공항 및 탑승 정보, 주변 정보, 게이트 정보 등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6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은 2015년 11월 스펜서라는 로봇이 승객의 보딩 패스를 스캔해
탑승구까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네다 공항은 2016년 10월 보안 검색대에 로봇 나오를 배치하여 이착륙 정보, 날씨, 도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청소 로봇, 이동 지원 로봇, 안내 로봇 등 17종에 대해 대대적인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6년 LG전자 미니로봇, YS, 워닝 로보틱스 등 로봇 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LG 공항 로봇은 탑승권을 스캔해 탑승 시각, 게이트 정보 등을 알려주고 길을 잃은 여행객을 안내하거나 빠른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용접, 물건 이송 등 단순 활용 단계를 넘어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코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의 로봇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가와사키 로보틱스의 듀아로입니다. 2015년 동경국제로봇 박람회에 공개된 양팔형 협업 로봇으로 양손 움직임, 팔의 독립적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있어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저출력 모터를 탑재했으며 동작이 부드러워 인간과 함께 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이 있어 작업자 부근에서는 로봇이 저속으로 동작하고 로봇이 멈춘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로봇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싱크 로보틱스의 소이어와 박스터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학습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변화에 자율적으로 적응해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LCD 화면을 통해 다양한 상태 및 동작, 방향 표시가 가능합니다. 2012년 출시된 박스터는 컴퓨터에 연결된 2개의 팔을 지닌 인간형 로봇으로 생산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노동을 수행합니다. 2016년 3월 발표한 소이어는 7축 로봇 팔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BB의 유미입니다. 1988년 스웨덴 어시와 스위스 브라운 보베리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 전 세계 로봇 기업 중 가장 많은 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B의 운동 제어 시스템은 정확도, 속도, 시간 등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팔 협업 로봇 유미를 선보이고 보급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쿠카의 LBR 이바입니다. 1898년 설립되었으며 1973년 파몰루스라는 제조업용 로봇, 2013년 인텔리전트 인더스트리얼 워크 어시스턴을 출시했습니다. 쿠카는 자동차 제조용 용접 로봇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GM, 포드, 아우디, 메르세데스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제조 라인에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환학의 CR35IA입니다. 1956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 데이터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11월 발표한 CR35IA는 무게 35kg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안전가드 없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멘스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시스템 제어 역량을 확보한 후 제조업용 로봇의 설계 제조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로봇 활용의 비즈니스 사례. 자, 지금부터는 로봇 활용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앙상블 로봇입니다. 맹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탈리아 피사의 베르디 극장에서 로봇 유미가 지휘하는 루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날 보첼리를 뛰어넘는 인기를 누린 이 로봇은 스위스 로봇 개발 업체 ABB가 만든 유미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날이 지휘자 데뷔 무대였습니다. 영어 너와 나에서 이름을 딴 이 로봇은 루카 피라모닉의 상임 지휘자 안드레아 콜롬비니의 지휘 동작을 모방해 프로그램된 대로 음악을 이끌어갔고 이날 공연에서 선보인 18곡 가운데 총 3곡의 지휘를 책임졌습니다. 두 번째는 배드민턴 로봇입니다.
27일 중국 베이징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 등장한 배드민턴 로봇은 네트 건너편 인간이 친 셔틀콕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 이동한 뒤 라켓으로 받아쳤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으로 서브를 넣자 상대가 재빠르게 움직여 셔틀콕을 받아냈습니다. 셔틀콕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네트를 넘어왔습니다. 로봇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라켓으로 셔틀콕을 받아내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움직임과 사물의 궤적을 포착해 이동하는 배드민턴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 집안일을 돕는 파트너형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며 로봇에 부착된 동작인식 카메라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듯 리커창 총리가 이 로봇과 배드민턴을 치는 장면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킬러 로봇입니다. 영국 BBC는 무기 제조사들이 이미 무인 탱크로 운영되는 군대, 다수의 시민 속에서 반란군 한 명만 집어내 공격하는 드론,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 두뇌로 조종되는 무기 등 다양한 킬러 로봇을 개발해내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무기 제조사 칼라시니코프의 신경 회로망이라는 전투 무기는 구경 7.62mm 총과 카메라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한 무기입니다. 과거 공격 사례들을 반복 학습해 스스로 공격 대상을 알아냅니다. 칼라시니코프가 최근 내놓은 우란 9는 사람 없이 움직이는 전투 차량입니다. 기관총과 30mm 포를 장착했습니다. 10km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타라니스 드론도 자동으로 판단해 공격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테크윈의 SGR A1 센트리건이 자동화된 킬러 로봇의 일종으로 소개됐습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이 무기는 현재 비무장지대에 한국 측에 배치되어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협동 로봇입니다. 온도 조절기 조립 공장의 작업장 중앙에 앉은 직원 양옆에서 로봇 2대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한 대는 온도 조절기 본체를 운반하고 다른 한 대는 기판을 움직이더니 조립까지 마치고 불량 여부 검사까지 합니다. 완성된 제품의 포장은 직원이 맡는데 이렇게 사람의 일을 돕는 로봇, 협동 로봇입니다. 또 다른 업체가 내놓은 로봇은 간단한 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에 투입되는 만능 제조꾼입니다. 이처럼 협동 로봇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 차 주문부터 배달까지 해내는 로봇, 가방을 운반해주는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공간인식과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어 물류 작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척추 손상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보행 로봇과 재난구호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산업 로봇이 갈수록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려 로봇입니다. 승복을 입은 인공지능 로봇 페퍼가 장례식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파의 형식에 맞춰 독경과 설법을 할 수 있고 장례 음악 연주도 가능합니다. 페퍼는 원하는 종파의 형식에 맞게 북을 두드리고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장례 음악 연주, 조문객 접대도 가능합니다. 로봇 독경 비용은 5만 엔으로 스님이 직접 할 경우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날 페퍼 도사를 선보인 니세이 에코의 야마구치 아스시 씨는 상당수의 일본 사찰은 주지가 고령화되고 후계자도 못 구하고 있다며 여러 행사를 해야 할 때 로봇이 부주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장례식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방명록을 쓰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은 AI 로봇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비드 헨슨 주도로 설립된 헨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입니다. 본사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포브스는 최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소피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머 감각을 갖고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오드리 헵번을 닮았으며
휴머니티의 보호를 원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로봇 산업. 지금까지 로봇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